2016년 나는 거대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지상에서 하늘로 용의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고생 끝났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질투와 시기로 인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나는 일명 독박을 써야 했다. 난 살기 위해서라도 선택을 해야만 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난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랐다. 평생을 도시에서 도시 사람들과 도시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내 주위에 시골 출신은 거의 없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이다. 바로 엄마 책방지기. 난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고 직장을 다녔다. 직장을 졸업한 후에는 역시 도시에서 사업을 했다.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관계자였다. 우리는 파트너, 윈윈 관계 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건 누가 봐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적 관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나도 그러한 관계 속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왜 불안정하고 결국 허상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허상이 사라졌을 때 난 비로소 알게 되었다. 20년 넘게 관계해온 그들에게 나는 결국 이익이 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큰 사건을 정리하고 난 지친 마음에 치유가 필요했다. 이렇게 지치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쩌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바로 내가 태어나고 익숙한 도시를 떠나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이제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난 지금 여기 강화도에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러 강화도에 왔고 시골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여긴 관계를 맺을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관계를 새로 시작하려니 관계를 만들 사람 자체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그러던 중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바로 가족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었다.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책방에 있다. 아이들도 밖에 나가면 PC방도 편의점도 없으니 책방에 있는다. 심심하지 않냐고? 시골 생활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엄청 심심하지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엄청 바쁘다. 정말 바쁘다.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아 보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장작을 올리고 하루 24시간이 정말 바쁘다. 예전에는 일을 혼자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과 엄마 책방지기와 같이 한다.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일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일하는 것도 참 재밌다. 예전에는 각자 일, 나는 돈 벌고 엄마 책방지기는 살림하고 육아하고 동화 쓰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알아서 놀고. 그런데 이제 책방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을 공동으로 하니 어떻게 보면 같이 쉐어해야 하는 시간이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싸우고 있지만 분명 더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 시골에 와서 굳이 기초보다는 책방을 하고 나서 변화된 나의 첫 번째 인간관계는 바로 친해야 했던 사람들, 더 잘해줘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즉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 외에 바뀐 관계 형성은 바로 그들이다. 매일매일 책방의 높은 울타리를 수시로 넘어오며 물건을 가끔 훔쳐가기도 하고 가끔 똥까지 싸질러 놓고 가는 그들, 바로 책방 근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새들이다.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딱따구리가 무엇인가를 쫓는 소리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딱따구리가 쪼기 시작하면 이름도 모를 새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가끔 합창이 아닌 괴성을 지르기도 한다. 특히 책방 근처에는 꿩이 많다. 난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꿩소리란다. 불법이 아니라면 꿩 사냥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난 꿩 사냥을 할 아무런 도구가 없으니 이건 안 되겠다. 책방 근처가 다 숲이라 새가 특히 많은 것 같다. 특히 겨울철에는 책방 근처의 농가밭에 배고픈 독수리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놓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수시로 독수리떼가 책방을 빙빙 돈다. 어떨 때는 독수리가 너무 낮게 날아 나와 눈이 마주쳐 당황한 적도 있다. 나를 살찐돼지로 보고 잡아채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나는 오늘도 이름 모를 새들과 매일 부딪히며 살고 있다. 수백 마리의 철새가 바다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책방에서 쫓아내기 바쁘다. 특히 똥 싸질러 놓고 가는 앞산에 사는 그 올빼미, 난 널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방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정말 기대 못했던 인간관계가 바로 책방 손님들이다. 이루야 책방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가족분들이 많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 함께 책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밤 늦게까지 소곤소곤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겹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책방을 오신다.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다 책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잠에 빠져드는 낭만을 아신다. 그래서인지 다들 너무 좋다. 특히 어떤 분들은 우리 꼬마 책방지기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신다. 아니, 나한테도 많이 주신다. 비록 내가 좀 샤이한 성격이라 엄마 책방지기처럼 잘 드러내지 않고 엄마 책방지기 뒤에서 조용히 은폐 엄폐하며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힐링이 된다.
의사 선생님, 교수님,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 예술하시는 분, 그냥 쉬시는 분, 고민거리가 많으신 분, 내일을 꿈꾸는 분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늘도 책방에 오신다. 나는 몰랐다. 언제나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도 상당히 후졌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다. 시골에 오면 시골 텃세가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골 텃세? 난 잘 모르겠다. 특히 내가 있는 곳은 대부분이 원주민보다는 나처럼 도시에 살다가 귀촌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들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을 시골에서도 유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서로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조심하다 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텃세가 있던 없던 그거조차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일단 난 책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엄마 책방지기는 자기를 라푼젤이라고 한다. 책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책방 자체 그 공간이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이다. 이 세계로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놀러 오신다. 난 오늘도 그들을 엄마 책방지기 뒤에서 숨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시골로 귀촌하길 그리고 시골에서 책방을 차리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난 매일 한다. 오늘도 난 나의 가족, 맨날 똥 싸지르고 도망가는 올빼미를 뺀 나머지 세 친구들, 그리고 매일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과 멋진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오늘 배운 점, 새들은 특히 아침에 똥을 잘 싼다. 다음 이야기.